오늘의 주제는 이제 세일즈포스 DX MCP에 관한 건데, 일단 세일즈포스 DX에 해당되는 MCP는 사실 내용이 우리가 뭔가 추가로 구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져서 쓰면 되는 건데, 근데 쓰기 전에도 이 MCP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 소개는 일단 스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MCP에 대한 게 뭔지부터 처음에 이제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MCP는 처음에 사실 문제가 뭐였냐면은 먼저 문제를 정의해야, 여기 개발자분들인 이제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개발자라고 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제가 어느 정도 정확하면은 우리가 툴을 이해할 텐데,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AI 툴들이 나왔어요. LLM들이. 오케이. 챗GPT가 있고 뭐 제미나이 나왔고 클로드가 나왔고 다 좋은데, 그러면 회사들 입장에서 그 LLM을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어요? 맥북을 던지는 세종대왕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LLM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즉 인터넷으로 내용을 가져서 그 엄청난 데이터를 놓고 서로 인터넷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자료에 있는 내용들 맥락을 기준으로 제일 정확도가 높은 애들을 추천해 주는 것만 개발을 했는데, 근데 그 LLM을 가지고 자기 내부 시스템이나 아니면 다른 툴에 연결해 보는 방식이나 표준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엔터프라이즈 LLM들을 가지고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LLM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배우고 자기만의 베이스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시도를 오픈AI가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 이후에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 모델들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LLM들을 가지고 자기 시스템에 연결하는 거를 제일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프롬프트의 일부 내용을, 즉 LLM이 안 가지고 있는 내용을 조금 넣고 프롬프트에 조금 삼아서 보내면은 어느 정도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방식이었어요. 방법론. 그건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라그라고 하죠.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오케이. 새로운 정보를 제가 다시 LLM을 재훈련 안 시키고 컨텍스트에 놓고 LLM의 새로운 정보를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엔터프라이즈 AI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하죠. 뭐가 중요해요? 제 시스템을 사람처럼 대신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쉬운 게,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 개발자죠? 뭐 아니면 사람이고, 회사에 아니면 그 산에 있는 특정 시스템이나 특정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실행하게 하려면 뭐를 쓰죠? 뭐 손으로 UI를 하는 건 둘째치고 API예요. 맞아요. REST API나 SOAP API나 Graph API로 나오고 있는 거를 그 API를 대신 LLM이 그냥 호출해주면 끝인데, 그래서 다들 여기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스케일 문제. 항상 새로운 툴을 아니면 새로운 엔드포인트를 호출하게끔 만들려면 SI랑 똑같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랑 똑같이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그 API를 배우고 그 LLM에 맞게끔 다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있는 API를 이 LLM이 쓰게끔 만들고.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다른 LLM을 연결을 해야 된대. 왜냐면 회사에서 하나만 LLM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걔도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더 많아지죠? 관리가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표준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시도들이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이 시도를 한 게 오픈 AI였어요. 자기 그 앱이었나? 챗GPT 앱스. 그걸로 이제 외부 툴을 챗GPT에 놓는 방식을 했는데, 여기서도 사실 엄청 기업들이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프로토콜이 닫혀 있는 거였고, 그다음 무조건 챗GPT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야, 앱스플레이스에 올려야 제 입이 등록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LLM은 어떻게 해요? 클로드에 제가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미나이에 등록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네들만의 시스템에 맞게끔 어차피 재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엔트로픽이 다른 방식을 냈어요. 모델 프로토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즉 MCP라는 걸 만들었고, 우리가 표준만 낼 때니까 이 표준대로 여러분들이 개발만 하면은 어떤 LLM이든 아마 쉽게 연동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 오픈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오픈 소스화 시켜버렸어요. 자기네들이 한 8개 제일 유명한 언어들한테도 SDK를 만들고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우리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쉽게 연동하실 수 있다라고. 여기도 잘 있어요. 서 있으신 분들. 네, 앞에 와서 앉으시면 돼요. 뒤에. 그 소파 있는. 아, 여기도 네. 잠깐 앉으면 돼요. 그래서
엔트로픽이 자기 MCP를 소개할 때 USB-C랑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USB-C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그 랩탑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다른 모니터나 프린터나 다른 기계를 우리가 연동할 때 그냥 꽂고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개발자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MCP를 이렇게 USB-C랑 비교하면 안 되지. 이게 사실 제가 코드도 써야 되고 뭐 이거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프린터나 아니면 모니터를 USB-C에 놓을 때 그 USB-C 어떻게 개발돼 있고 어떻게 구축됐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 없잖아요. 그냥 꼽고 그냥 쓰시잖아요. 그래서 MCP도 그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하면 오늘 끝났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 잘 들면 제 회사에 있는 우리 시스템을 예를 들면 뭐 우리 ERP 시스템이 있다. 아니면 우리 뭐 다른 마케팅 시스템이 있다. 걔를 클로드가 아니면 제미나이가 알아서 호출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남아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네. 네. 자리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네. 일단 MCP 같은 경우는 USB-C는 사실 그 USB-C랑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데 근데 조금 USB-C는 좀 더 광대범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표준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든 그냥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플러그인 플레이 프로토콜 때문에 그냥 연결만 하면은 그냥 쓸 수가 있는데 근데 MCP 같은 경우는 모든 규모에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어떤 규모를 커버를 하냐라고 하면은 세 가지 항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 항목. 제일 첫 번째 툴이라는 게 있는데 그 MCP예요. 영어예요. 여기서부터 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REST API의 특정 엔드포인트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좀 더 크게 얘기하면은 그 기능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 그냥 오로지 하나. 그거 툴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주후도 우리가 그 볼 때인데 세일스포스 DX MCP 얘기할 때 그때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아마도 컨텍스트였던 것 같아요. 툴 컨텍스트라고 하면은 데이터죠. 데이터를 전달하는 건데 그거랑 라그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사실 처음에 없었어요. 툴이랑 컨텍스트밖에 없었는데 툴 아니면 데이터. 용어도 맞죠? 개념은 똑같아요, 아무튼. 즉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거라서 툴, 그다음 컨텍스트, 그다음 세 번째가 작년에 추가가 됐는데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CP로 우리가 LLM을 연결할 때 세 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고 연결을 할 텐데 툴이나 컨텍스트나 아니면 프롬프트. 근데 제일 많이 시장에서 쓰는 게 솔직히 그 분석을 해보니까 90% 이상이 툴만 개발을 해요. 왜냐면 이 툴 자체는 컨텍스트랑 프롬프트를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추후 우리가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MCP가 뭐가 좋냐라고 하면은 그냥 프로토콜 자체가 그만큼 단순하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든 어떤 데이터 소스든 어떤 플랫폼이든 그냥 연결하면 돼요. 얼마나 쉬운지를 우리가 뒤에서도 볼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쉬운 이유는 그 빅테크 형님들이 그만큼 리즈닝 엔진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놔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툴을 이제 개발했을 때 잘 그거를 이해해가지고 그 호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MCP 개발하는 게 쉬운데 근데 일단 개념 자체는 그만큼 단순하기 때문에 LLM한테 우리가 MCP 통해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도 그만큼 쉬워요. 근데 물론 MCP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유토피아가 왔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제가 논문 하나 읽었는데 세일즈포스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쓴 논문이래요. 컨텍스트가 너무 커지면은 LLM이 멍청해진다라는 게인데 그게 뭐냐면은 한 LLM에 우리가 툴을 연결할 때 49개 툴 넘어가면은 멍청해진대. 서로 다른 툴을 그 호출해버린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새로운 개념이 나왔대요. 툴 라그라는 게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툴을 이 프롬프트를 실행하는데 이 툴들을 참고하면 좋겠다 하고 모든 툴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마다 툴들을 바꿔서 준대.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지만 뭐 어떻게든 지금 그 가고 있는 기차를 수정하려고 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시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는 이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MCP는 우리가 뭔가 써야 되는 기술이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구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MCP는 프로토콜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REST API를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그 REST API 자체를 개발하는 걸 의미를 하지 않잖아요. 그 REST API를 호출을 받아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응답을 주는 서버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이미 REST API가 있다라고 하면은 걔를 호출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MCP 서버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MCP 여기서 핵심인데 클라이언트를 개발을 못해요. 왜냐? 왜 MCP 클라이언트를 개발 못할까요, 우리? 아시는 분? MCP 클라이언트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누가 이 MCP로 연결된 시스템을 호출해요? LLM 가지고 있는 분 없죠? 그래서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제는 MCP 서버를 구축하는 거. 그다음 이미 되어 있는 MCP 서버를 다른 빅테크들이 개발한 MCP 클라이언트에 연결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셨죠, 다들? 잘. 근데 여기서 잘 하나 빠진 게 있어요. MCP 클라이언트는 이제 우리가 LLM이라고 했고 MCP 서버는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시스템들이라고 했고 여기 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호스트가 뭘까요? LLM이라고 하면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LLM에 바로 우리가 연결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그게 VS 코드가 됐든 아니면 커서가 됐든 아니면 클로드 데스크탑이 됐든 즉 그런 이제 MCP 호스트, MCP 클라이언트를 따로 우리가 준비를 한 상태에서 MCP 서버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라고 하면은 MCP 서버를 우리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서로 다른 MCP 클라이언트들에 연결할 수가 있고 오케이. MCP 호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AI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MCP 클라이언트는 사실 LLM이라고 했는데 근데 LLM에 연결해주는 다른 뭐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의 LLM 프로바이더들이나 아니면 MCP 호스트 프로바이더들이 개발하기 때문에 일단 그게 LLM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무관해요. 근데 어차피 그 서버를 실행시키는 클라이언트 스크립트나 프로그램이 잠깐이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창표에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일단. 네.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은 MCP 서버가 우리 로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장표 이후에 우리 로컬에서 MCP 하는 서버를 개발해 볼 거예요. 지금 우리 로컬에서. 아니면은 리모트 서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엄청 중요해요. 이 두 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게. 왜냐면 MCP를 이제 한 번이라도 자기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VS 코드나 아니면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뭐 더 연결할 수 있는 게 챗GPT 아마 데스크탑도 있을 거예요. 연결해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다른 시스템 MCP를 연결해 보고 써보신 분. 뭐 어떻게 연결하셨어요? VS 코드. 아니요, 어떻게 연결하셨어요? 그 명령어가 있더라고요. 그 뭘로 돼 있어요? 포맷이. 예? 포맷이 뭘로 돼 있어요? 제이슨. 그쵸? 그냥 5줄, 4줄 제이슨만 쓰면 끝이에요. 한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냥 복붙하면 되는데 근데 저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그 MCP 서버를 호출하느냐예요. 왜냐면 방법이 리모트나 로컬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죠. 안 했으면 기억하세요. MCP 서버를 우리가 호출하는 방식이 똑같지만 그 MCP 서버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로컬 있고 리모트가 있어요. 혹시 그 MCP 서버를 호출하는데 HTTPX 아니면 HTTPS로 돼 있으면 리모트예요. 그냥 REST API처럼 인터넷에 특정 서비스를 호출하고 저기서 이제 MCP 서버가 특정 작업을 하고 응답을 LLM한테 주는 건데 근데 NPX 아니면 파이썬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로컬에다가 그 MCP 서버를 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키고 우리 로컬에서 그 MCP 서버를 실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MCP 서버 스크립트에 혹시나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컴퓨터에서 실행되니까 그냥 악성의 코드에다가 바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MCP를 가지고 막 5줄이니까 30초도 안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30초도 안 걸리니까 그냥 연결하고 쓰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찾아보세요. 그 MCP에 누가 만들었고 누가 그 프로바이더 하고 있고 누가 제공하고 있고 믿을만하냐 신뢰가 가냐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 그 다음 이제 코드로 들어갈게요. 다 이해하셨어요? MCP 뭔지? 제가 한국 생활 지금 11년차인데 보통 한국인들이 질문을 안 하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부끄럽거나 아니면 아예 이해 못했거나. 이해를 한 사람이 어떤 질문이라도 하더라고요.
오케이. 어허. 다운받으면 네. 너무 무겁거나 이러진 않나요? 그것도 좋은 질문. 다운로드 받아보고 알아야 돼요. 그거. 네. 왜냐면 이 서버도 이따가 지금 바로 이제 5분 후에 우리가 구축을 해볼 텐데 그냥 나름이거든요. 어떻게 개발하냐에. 그다음 무조건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도 아니에요. 개발을 하면 되고 연결하는 프로토콜 REST API처럼 그냥 프로토콜일 뿐이기 때문에 연결 부분에서 표준만 정해 놓은 거고 근데 그 표준을 그 서버가 어떻게 개발했는지 개발자마다 회사마다 다 달라요. 하나인 스크립트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긴 뭐 장고나 아니면 뭐 스프링 부스로 되어 있는 서버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엄청 달라요 MCP별로. 질문 또 하나만 받고 넘어갈게요. 없으세요? No? 오케이 데모로 넘어갈게요. 그 데모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 간단한 MCP 서버를 구축해보고 그 다음 실제 MCP 호스트인 어플리케이션 제 클로드 데스크탑을 쓸 거예요. 그게 연결하는 게 좀 쉽더라고요. JGPT나 아니면 VS 코드에서도 연결해도 되는데 일단 클로드 데스크탑에서 바로 눈에 UI로 보이니까 그걸로 이제 연동을 해볼 텐데 물론 이제 항상 그래요. 준비를 해올 때 잘 되는데 갑자기 데모하거나 발표할 때 잘 안 돼요. 네 그런 거를 네. 근데 혹시나 잘 안 되거나 버그가 나면 더 좋죠. 같이 디버깅 해보면 되니까. 네. 오케이 그런 마인드로 일단 어느 정도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스타트업 위한 그 그냥 간단한 만들었거든요. 간단한 서버를 이미 만들었는데 근데 일단 이거를 리드미를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일단 저는 파이썬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파이썬에서도 이 MCP에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 개념을 배우거나 그런 게 필요 없고 Fast MCP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 엔트로픽이 만든 MCP SDK 기반으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뒤에 있는 개발자들이 엄청 대단한 개발자들이에요. Fast API 개발자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 했고 등등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Fast MCP 기반으로 만들었고 여기서 유즈 케이스가 뭐냐면은 저 그냥 제 세일즈포스 오그에 연결하고 그 세일즈포스 오그 대상으로 특정 오브젝트를 제가 보내주면은 그 오브젝트에 있는 필드들을 저한테 정리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우리가 지금 개발해 볼 거예요. 그 다음 추가로 같이 여기서 사실 코드가 다 나와 있는데 얘를 먼저 우리가 복붙하고 실행해 볼 거고 그 다음 직접 개발해 볼 거는 우리 오그에 지금 리밋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클로드가 알려주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둘을 우리가 연결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실제 코드로 넘어가면은 그냥 스크립트 하나예요. 서버 바이라는 스크립트 하나고요.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게 꼭 Fast MCP 라이브러리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API를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HTTP 리퀘스트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HTTPX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Apex에 있는 그 HTTP 리퀘스트 오브젝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퀘스트 레스폰스를 받아야 되는 거. 그 다음 OS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세일즈포스에 연동을 하려면은 REST API로 잘 아시겠지만은 OAuth 기반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저는 여기서 클라이언트 크레덴셜 OAuth 플로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크게 저한테 클라이언트 아이디가 필요하고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인스턴스 URL이 필요합니다. OAuth 토큰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REST API를 호출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토큰을 받는 그냥 단순한 함수를 제가 개발을 했어요. 그냥 겁나 단순하죠. 인스턴스 URL을 일단 코드 안 보이시는 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 여기서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노트북 있으세요? 있으시네. 어차피 무릎에 있으니까 여기 오세요. 네. 어차피 책상 없으시니까. 네. 일단 여기서부터 중요하거든요. 이해를 못하시면 손을 드세요. 여기 부끄러워할 게 없으니까. 왜냐면 레벨을 제가 안 정하고 올린 모임이에요. 솔직히 이건 무조건 주니어가 와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미들이 와야 된다 시니어가 와야 된다 아니기 때문에 레벨이 다른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해를 안 하면 질문을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을 꼭 하시고요. 일단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는 단순한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위에서 이제 HTTPX를 통해서 이제 하나 포스트 REST API를 날리는 거예요. 어디로 날리냐?
인스턴스 URL은 우리가 여기 이제 근데 보여줘도 돼요. 어차피 레벨 그니까 제 거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일즈포스의 기본 인스턴스 URL이 여기 있고요. 이거를 그냥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 뒤에다가 서비스 OAuth2 토큰 이거는 API 개발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너무 잘하시는 그 패스예요. 액세스 토큰을 가져오는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몇 가지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파라미터에 넣고 보내고 있는데 그랜트 타입은 뭐예요? 클라이언트 credentials, OAuth flow 이름 그대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다시 받아온 커넥티드 앱을 생성하시면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아시죠? 근데 커넥티드 앱을 이제 쓰지 마세요. 디프리케이트 됐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EC 맞아요. external client apps로 생성하시면 되고 또 좋아졌어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처음 써봤는데 기존에 써야지 하다가 또 좋아졌더라고요. 커넥티드 앱이 지원을 안 했었던 게 있는데 이번 리리즈부터 지원을 하게 됐어요. canvas 앱도 이제 지원을 해요. external client 앱이. 커넥티드 앱이랑 이제 완전 똑같아요. 더 좋은 기능들이 더 많고. 오케이. 그러면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놓고 그냥 포스트를 호출하고 레스폰스를 담는 거예요. 레스폰스에 뭐 있죠?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값이 있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한테 액세스 토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response raise for status가 뭐냐면은 혹시나 200 아니고 다른 코드가 오면은 그 REST API에서 즉시 그 exception을 던져라라는 메소드예요. 네, 그건 무시해 주셔도 되고 제가 트라이 캐치를 놓기 싫어서 그냥 그렇게 해놨고요. 에러가 있으면 즉 400이나 500이 나면 에러가 터지고 200인 것들 즉 OK나 201이나 202나 203이 나면은 무조건 엑셉션이 안 나니까 아래로 갈 거고 제가 레스폰스 내용이 텍스트니까 일반 스트링이니까 JSON화 시키고 액세스 토큰만 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제 우리가 세일즈포스 속에 연결할 준비를 됐어요. 근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또 단순한 액세스 토큰을 출력하는 그냥 파이썬 코드를 썼는데 이거를 실행시켜보고 네, 인터넷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액세스 토큰이 왔고 잘 작동되네요. 굿. 이제 우리가 툴을 개발하러 넘어가야죠. 일단 툴도 개발하는 게 우리 리드미 파일이 있었어요. 예시 코드가. 뭐였죠? 특정 오브젝트를 우리가 물어보면은 그 오브젝트에 있는 필드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코드가 아래 있었는데 여기 있죠?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이 코드도 제가 GitHub에다가 올려드리고 공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셔도 되니까 네, 일단 이 코드를 제가 아래에다가 네, 넣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MCP 툴이라는 걸 일단 무시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똑같은 함수예요. get object fields라는 함수이고 파라미터 하나만 받아요. 스트링인 object name을 받아요. 여기까지 쉽죠? 그리고 반환하는 게 뭐예요? 사실 그 파이썬은 JSON이 없기 때문에 딕셔너리로 APEX랑 똑같아요. APEX는 JSON 말고 뭐를 반환하죠? 맵을 반환하죠.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해요. 일단 여기서부터 집중. 코멘트를 잘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이 MCP 툴 어노테이션인데 자바랑 똑같은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MCP 툴이라고 했을 때 바로 함수가 시작되고 나서 있는 코멘트를 즉 주석을 LLM한테 디스크립션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얘가. 즉 얘가 뭐냐면은 우리 이 함수를 LLM이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이 둘이 도대체 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이전트 포스의 액션에 있는 디스크립션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잘 써주셔야 돼요. 네, 제가 뭐라고 썼나요? 그냥 특정 세일즈포스 오브젝트에 대한 모든 필드 내용을 알려줘. 예를 들면 어카운트라고 써놨어요. 그냥 퓨샷 프롬프트의 방식으로. 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는 쉽죠? 자연어로 그냥 쓰면 되니까. 이제 아래는 제가 세일즈포스 API를 REST API를 호출을 할 때 액세스 토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제가 일단 코드 잘 보이시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안 보이면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안 보이면 얘기해. 보여 이제? 오케이. 위에서 제가 개발했던 액세스 토큰을 호출을 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토큰을 여기에 저장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시 그냥 HTTPX로 이번에 get API 호출하는 거예요. 왜냐? 세일즈포스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여기 세 번째 이 API 기반으로 특정 오브젝트의 describe 패스를 우리가 호출하면은
그 오브젝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우리한테 반환을 할 거거든요. 그 중에 당연히 필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걔를 호출해 와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데이터 핸들링 해주고 반환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뭘로 돼 있어요? get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HTTPX get을 호출을 하고요. get. 네. 그다음 인스턴스 URL, 서비스 데이터, API 버전, S 오브젝트, 오브젝트 네임. 우리가 아까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받아오는 매개 변수 있죠? 이 매개 변수를 여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account면 account, opportunity면 opportunity 이런 식으로. 그 다음 describe endpoint를 호출하는 거예요. 헤더에다가 authorization video 우리가 위에서 받아왔던 토큰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호출을 하고 response raise for status 즉 오류가 있으면 400 아니면 500, 200 아닌 코드가 오면은 exception을 던져라 하고 그 다음 모든 내용을 JSON화 시키고 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끝. LLM이 여기서 내용을 받고 알아서 전처리를 하고 반환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잘할까? 이제 우리가 연결해 볼 겁니다. 제가 여기서 쓰는 이제 MCP 호스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로드를 쓰기로 했고요. 네. 그게 말하니까 목이 아프네. 잠시만요. 일단 MCP를 연결 안 한 상황에서 똑같은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네. 갑자기 발표할 때 용어가 안 나와. 뭐라고 했어요? Based on my knowledge, Salesforce object는 뭐 아래의 필드들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제 5개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필드들 말고 추가 필드들도 엄청 많은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5를 안 열어봐도. 네. 뭐 몇 가지 커스텀 필드가 있어요. 한 5개, 6개.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MCP를 연결해야죠. 연결하는 것도 제가 여기 레드미에다가 리드미에 써놨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4줄인가 5줄 JSON 파일일 거예요. 얘예요. 그냥 얘를 우리가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오케이? 일단 제가 얘를 컨트롤 C 하고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MCP 서버 거의 모든 아니라 한 90% 이상 MCP 호스트 어플리케이션들이 VS 코드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커서도 그렇고 동일한 MCP 서버스라는 그 오브젝트에다가 다 선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사실 그 페어인데 어레이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Salesforce Helper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워도 돼요, 솔직히. 그 다음은 두 가지가 필요해, 사실. 제일 필수는. 그 다음은 또 있는데 이 MCP 서버별로. 근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커맨드. 커맨드가 뭐냐면은 이 서버를 실행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뭘로 돼 있어요? 파이썬이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리모트 서버예요? 로컬 서버예요? 로컬 서버예요. 맞아요. 제 컴퓨터에 있으니까 로컬이 많긴 한데 근데 제가 어디 올려놔도 똑같이 이 서버를 가져가서 다운로드하고 실행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아르구멘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디를 실행시킬지 즉 파이썬 다음에 얘가 붙여서 그냥 터미널에서 실행시키는 거랑 똑같대요. 오케이? 네. 근데 여기도 뭐예요? Absolute Pass라고 나와 있죠. 제 컴퓨터에 있는 이 파이썬 즉 서버 파일 위치를 정확하게 제가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안 돌아가요. 얘만 하시면 돼요. 일단 얘를 복사하고요. 네. 그 다음 얘를 닫고요. 일단 열어놓을까요? 혹시 몰라서. 다른 내용 우리가 볼 거라서 얘를 일단 닫아버리고. 그 다음 클로드에 우리가 넘어가서 세팅에 가면은 여기서 데벨로퍼라는 부분에서 컨피그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JSON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우리 컴퓨터 어딘가에. 이거를 제가 열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열렸고 MC 서버는 지금 뭐예요? 비어있죠. 여기다가 제가 그 MCP 서버를 놓으면 돼요. 역시. 오케이. 이렇게 하고 돌리면 돌까요? 안 돌까요? 안 돌아요. 왜요? 네. 모르면 안 되는데. 왜 안 돌아요? 패스가 안 맞았어. 맞아요. 패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제가 지금 패스를 알아보면 돼요.
여기 이렇게 넣어버리고 오케이 서버 파일. 오케이 돌까요 안 돌까요? 네? 왜요? 이걸 찾으면 진짜 개발자예요. 아 죄송합니다. 왜 안 돌까요? 1번 드릴게요. 왜 안 돌까요? 이걸 못 찾으면은 그냥 세일즈버스 개발자예요. 세일즈버스는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솔직히. 이게 파이썬이거나 자바일 때만 있는 이슈라서 아니면 노드.js나. 서버가 설치 안 돼 있어서 무슨 서버요? 네. 서버는 제 스크립트 있잖아요. 실행 안 시켜서? 의존성 모듈 없어서 안 된다. 네? 의존성 모듈 정답이요. 이 여기서 사실 정답인데 제가 아까 서버를 그 구축하고 이제 실행시키기 전에 그 가상 환경을 실행시켰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제 OS의 운영체제에 그냥 다운로드하고 써도 되지만은 보통 그렇게 개발을 하지 않아요. 일반 개발자들이. 각각 프로젝트별로 의존성 라이브러리들이 다르고 라이브러리마다 버전도 다르기 때문에 따로 가상 환경을 구성하고 저기다가 설치하고 저기서 이제 실행시켜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게 이 파이썬이 아니라 정확히 이 가상 환경 안에 있는 파이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설치된 파이썬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이 그냥 which python 3라고 하면은 제가 어떤 파이썬을 쓰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어디 있어요? 거기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VNV, Virtual Environment, 즉 가상 환경에 있는 파이썬 통해서 실행시켜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시켜주면 돼요. 끝. 오케이, 이제 여기서부터 실행시켜 볼게요. 먼저 제가 서버를 실행시켜야 되고요. 네, 실행시켰습니다. 그 다음 얘를 일단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하고 나서 왜 이 기능을 추가를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엔트로피 분들이 MCP 그 JSON 파일을 수정을 하면은 이 호스트를 리스타트 시켜주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반영을 해야 되냐 하니까 그냥 나갔다 들어오래요. 오케이,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네, 이거 그 기억같이 올바라고 했었죠? 네,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오케이, 오류가 안 났어요. 실행을 못했으면 오류가 났을 거예요. 왜냐면 이 LLM들이 되게 좋은 게 이 MCP 되게 좋은 게 처음에 우리가 사실 라이브러리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개발을 했는데 뒤에서 처음에 이 호스트가 실행될 때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대로 이 MCP 서버를 호출해야 되는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지고 있는 툴들, 모든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들, 그 다음 모든 가지고 있는 프롬프트들을 나한테 알려줘라고 제일 처음에 그런 시그널을 보내요. 그때 응답이 안 오면은 오류가 났다라고 뜨고 응답이 오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걸 근데 장착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툴들이거든요. 이게 그 LLM 앱에서 그 클로드 즉 뭐라고 부르죠 이거? LLM 호스트 앱이라고 해야 되나? 클라이언트 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얘가 어떤 툴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킬 수 있는 뭐 메뉴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 커넥터 부분에 넘어가면은 MCP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에 우리가 방금 개발했던 MCP 서버가 보이죠? 이걸 우리가 곁에 글 수도 있고 제가 일단 크롬 MCP를 글게요. 혹시나 자기가 뭐 그 세일즈포스에 로그인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환상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MCP들을 제가 끄고 웹서치도 끌게요. 웹서치도 끄고 오로지 제 MCP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질문도 사실 리드미에 있는데 없네요. 그냥 자연어로 해봅시다. What fields do I have? 네.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잘 찾았어요. 여기 S라는 걸 보이시죠? 안 보이면 와서 가셔도 돼요. 그 S가 우리 세일즈포스 헬퍼에 처음 있는 S예요. 즉 우리 MCP를 호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호출을 해서 답을 가지고 오고 그 우리한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답을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느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리지 않았는데. 일단 답을 다 가져오기는 왔는데 그 답을 제이슨 형태로 왔으니까 저한테 어떻게 이쁘게 보여줄지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이제 좀 이쁘게 알려주네. 오케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스텀, 제 5개에 있는 커스텀 필드들도 잘 가지고 왔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구나. 오케이. 이제 제가 서버를 잠깐 멈추고 직접 코딩을 해볼게요. 네. 잠깐 제가 코드를 멈추고 여기서 이제 리밋.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5개의 리미트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잖아요. 그 리밋 API만 제가 가져와서 위에 있는 이 MCP 툴, 즉 get object fields랑 똑같은 함수를 제가 개발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annotation MCP 툴이라고 제가 쓰고 def get work 그냥 get limits라고 할게요. 여기서 사실 파라미터 필요 없죠. 물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뭐 API 리밋이냐 아니면 뭐 CPU 리밋이냐 그런 것들 알고 싶으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그것도 따로 서주네. 일단 따라 쓸게요. 안 크고 해서 일단 그냥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만 잘 써주시면 돼요. 전 지금 계속 고파일럿이 켜져 있으니까 아마 해준 것 같은데 일단 앞에서 제가 가져왔던 이거랑 똑같은 것만 확인하고 서비스 데이터 API 버전도 가져올 거고 리미트 그 다음에 끝 미러 다음에 토큰을 넣을 거고 JSON 반환하고 끝. 쉽죠? 그래서 뭐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연결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API만 잘 돼 있어도 그냥 거의 반이 다 된 거예요. MCP를 그냥 개발하시면 돼요. 이제 얘를 다 똑같이 서버를 실행시키고 오케이 실행됐어요. 클로드를 뭐 해야 될까요? 나갔다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새로 툴이 등록됐으니까 이 툴에 대해서 몰라요. 클로드가 처음에 호출했을 때 다음에 이 툴이 그 다음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켜줘야 됩니다. 좀 기다리고 에러가 안 나면은 오케이 이제 똑같은 이제 리밋에 대한 질문을 딱 던졌는데 아까 이제 제가 사실 실행시키고 이제 준비하다가 실행시켰기 때문에 그 오브젝트에 대한 필드를 받아오는 툴에 대해서 그래서 안 물어보긴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새로 툴을 방금 여러분들이랑 개발을 하고 처음에 올리는 거거든요. 처음 보는 툴이기 때문에 게시에 없는 툴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 MCP 툴을 제가 실행시켜도 되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한 번에 실행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실행시켜도 돼 라고 하면 캐시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계속 실행시키는 걸로 선택하고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잘 알려주죠.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빨리 알려주고 왜 아까 느리게 알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네 이제 좀 더 이제 이쁘게 뭐 테이블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차트도 생성하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사실 최대한 이제 디스크립션에 자연어로 쓰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고 실행시켜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우리만의 MCP 만드는 거 여기까지였어요. 질문 여기까지. 네. 한글도 잘 시켜놔요. 안 해봤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디 가서도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LLM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정을 보면은 한글 쓰기 싫어져요 사람. 왜냐하면은 이 LLM을 처음에 훈련시킬 때 인터넷에 있는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고 훈련시키잖아요. 그거는 대부분 영어 위주거든요. 물론 다른 언어들도 있겠지만 한국어 비중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 데이터셋은 3%. 여기 3%. 뭔가 경매 같은. 몇 프로일까요? 0. 네? 0.2%. 엄청 가까웠어요. 0.4%예요. 0.4%. 영어는 91이래요.
이미 졌어요. 이미 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영어로 그 AI를 쓰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 AI를 제가 영어로 쓰고 있다. 벌써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보다. 벌써. 얼마나? 91%나 91배나 최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또 질문. 리밋이 없나요? 뭐에 대해서 리밋이요. 무슨 이게 리밋? 뭔가 던질 때마다 토큰이 쓰이고 그거는 이제 각각 LLM 프로바이더나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네, 그거는 제가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고 아니면 그런 거라서, 네, 리밋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왜냐면 처음에 MCP를 호출해 올 때 똑같이 제가 썼던 디스크립션들도 가기 때문에 걔도 어차피 토큰 소모에 영향을 줄 거고. 네. 그럼 엔트로픽을 쓴다 그러면 안트로픽 것만 쓰이고 세일즈포스는 별도 제한이 없을 거는 거 아니에요? 세일즈포스는 제한이 없죠. 왜냐면 제가 REST API만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일즈포스는 몰라요. 제가 지금 MCP로 연결한 거. 세일즈포스는 몰라요 지금. 제가 그냥 REST API만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답하는 거에 대한 그 세일즈 API 리밋이 차감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떤 에디션, 어떤 라이선스, 그 정도만.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다르죠. 세일즈포스 입장에서 그냥 자기 REST API를 누군가 액세스 토큰을 받고 호출을 했다. 그게 포스트메인일 수도 있고, 그게 다른 시스템 ERP일 수도 있고, 밀소프트일 수도, 밀소프트는 다른 방식을 쓰니까 어차피 그런 거 다른 뭐 미들웨어일 수도 있고. 네. 세일즈포스는 아예 몰라요 지금. 클로드가 이걸 실행하고 하고 있는지. 유저 에이전트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는 정보가 나와. 네. 또 질문. 네. 그 아까 MCP 그 구성할 때 여러 개 오브에 대해서 구성을 하면은 네. 한 번에 여러 개 오브에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제가 코드로 하면 돼요. 네. 근데 여러 개 MCP를 호출해라. 그렇게 프롬프트를 던져도 되고요. 네. 하나의 MCP에 여러 네. 개 오스를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면은 보통 멀티 테넌트 에이전트 시스템들이 다 그렇게 해요. 왜냐? OS만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OS 기통에서 어차피 가져올 거라서 하나 MCP에 여러 오그를 연결해도 돼요. 왜냐면 얘도 그냥 일반 서버이기 때문에 MCP는 프로토콜일 뿐이고 LLM에 연결하는 프로토콜 뿐이고 그 서버는 서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 원하는 대로 개발해도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도 MCP는 프로토콜일 뿐이고 MCP 서버가 뭔가 대단한 거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네. 같이 쓰려면 어쨌든 리모트 서버에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 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약간 개발자적인 질문이긴 한데 오케이. 아까 그 클로드 쪽 MCP 서버 제이슨에 세팅을 하실 때 네. 예. 그 파이썬 풀 경로를 명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클로드가 기동이 되면서 이 제이슨을 읽은 다음에 그 뒷단 이제 데몬으로 저 명령어를 실행해서 프로세스를 띄워놓고 서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따로 파이썬 3를 하고 VS4에서 실행을 시키고 클로드를 실행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굳이 풀 명령어를 쓸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에요? 네. 그러니까 파이썬 3까지 지금 풀 경로를 명시를 했는데 지금 실제로 저 터미널에서 실행하셨을 때는 파이썬 3 물론 이제 뭐 그 위치로 했을 때 저 파이썬 3를 의미하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질문 의도를 이해했어요. 여기에 제이슨에 제가 썼는데 MCP 호스트가 대신 실행시키고 한다라는 거였는데 데몬으로 띄울 것 같았는데 네. 다시 서버를 띄우고 이제 저렇게 명시하는 이유가 좀 궁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 파이썬 3 서버 띄움이 없이 지금 재기동을 하셨으니까 저 제이슨 읽어서 무언가 오케이. 저 클로드- 질문 의도를 했는데 똑같은 걸 다시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끄고 이거를 다시 켜고 했을 때 저게 응답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아니면 지금 그 툴을 호출할 수 있는지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호출을 하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여기- 실행 안 시켜도 되네요. 네, 데몬으로 띄울 것 같아요. 맞네. 제이슨 구조가. 왜 제가 실행시켰지? 오케이. 테스트를 하다가 이 MCP 프로토콜에 제가 헷갈렸나 보다. 좋은 질문인데 뭐냐면은 MCP 처음에 개발할 때 얘네들이 디버깅하는 MCP 인스펙터를 같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다가 그게 이제 켜져 있어서 아마 그래서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질문이 뭐냐면은 어차피 클로드가 직접 MCP 서버를 실행하게끔 우리가 모든 내용을 주고 자기가 실행시키고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제가 VS 코드에서 또 하나 실행시키고 또 하나 데몬이라고 하면은 그 특정 스레드 위에다가 이제 서버를 구독해 실행시키는 방식인데 그렇게 왜 했냐라는 건데 제가 디버깅 하다가 그 다음 이제 클로드에 바로 연결을 오늘 준비하다가 그래서 이제 습관이 남아서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서버는 얘가 알아서 호출하고 얘가 알아서 멈춰줘요. 네, 근데 제가 실행시켜 본 이유는 이 MCP 인스펙터를 실행시키기 위한 거예요. 제 컴퓨터에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MCP 인스펙터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넘어가는 파라미터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거든요. LLM한테 어떤 툴 디스크립션이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네. 그 용도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해하셨죠? 질문은? 오케이. 오케이, 8시가 돼서 하나만 또 질문 받고 그 다음 세일즈포스 DX로 넘어갈게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아서 네. 한 10분 늦게 시작해서 그래서 시간이 거의 없는데 질문. 네. 질문을 할 때마다 아하. 통신을 해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고 그걸로 그렇죠. 물론 이제 토큰을 제가 캐시에 넣어두고 그 다음 레프레시 토큰까지 로직을 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는 주제가 지금 MCP 서버 자체를 구축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제일 쉬운 방법으로 갔어요. 네. 그건 이제 개발자 나름 다 달라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근데 OS 기반 라이브러리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아예 맡겨놓고 해도 돼요. OS 부분. 네. 보통 실행할 때마다 토큰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네. 토큰마다 살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왜 웃고 있어요 뒤에서? 안 되는데? 네. 그 expiration date expiration hash인가? 아무튼 그런 값이 있어요. 그 유닉스 타임스탬프로 돼 있는 이 X 토큰이 언제까지 살아있냐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계산해서 원래 캐시에 넣어두고 그게 이제 만료됐을 때 새로 토큰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리프레시 토큰 플로어를 쓰거나 그렇게 가져와서 하는 게 맞아요. 웃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돌아가서 수정하세요. 오케이. 네. 이제 세일즈포스의 DX의 MCP가 뭘까? 여기는 그냥 듣기만 하고 가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MCP가 뭔지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발휘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세일즈포스에 우리 너무 멋진 형님들이 우리 위해서 엄청 많이 이제 개발을 해주시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참고로 세일즈포스 DX이기 때문에 세일즈포스의 기본 로드맵을 안 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일즈포스 기본 릴리즈 로드맵이 1년에 3번만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일즈포스 DX 로드맵이 따로 있어요. 주기는 얼마인지 아세요? 주기. 일반 세일즈포스 릴리즈는 1년에 3번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의 릴리즈 주기는 한 주래요. 그냥 1주마다 업데이트를 해요. 또 세일즈포스 DX 로드맵을 다루는 다른 제품이 세일즈포스 CLI. 혹시 SF CLI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실 때 엄청 많이 뜨잖아요. 세일즈포스 CF 커맨드 딱 줬는데 새로 버전이 나왔다. 업데이트해. 아니 지난주 업데이트 했는데 그래도 업데이트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분들이 엄청 빡세게 일을 하거든요. 더 잘해요. 네. 개발자 정말 DX 그 개발 경험을 좋게 하자라고 만든 건데 그래서 전체 세일즈포스 DX 아키텍처는 지금 더 풍부해졌어요. 이 팀이 더 커졌어요. 왜냐면 한 2년 전에 세일즈포스 웰 아키텍트 팀이 해체되면서 이거 뭐 하는 거지 세일즈포스라고 이제 잠깐 실망감도 얻었는데 대신 DX 팀이 커졌더라고요. 근데 좋은 소식은 웰 아키텍트 팀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 DX 팀이 더 커진 게 여기를 이제 책임지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실 개발을 더 재밌게 하고 있는 뒤에 있는 영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게 우리 지금 편하게 쓰고 있는 DX 파운데이션 라이브러리들을 개발을 해주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쓰게끔 해줬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OS 즉 인증 자체를 너무 편하게 해줬어요. 우리가 디바이스 인증 통해서도 그냥 VS 코드에서도 딸깍하면은 바로 이제 연결되고 엄청 쉽게 우리가 오브에 연결하잖아요. 예전에 인텔리제이나 등등에서는 조금 뭐 자기네들 방식으로 좋게 하긴 했는데 근데 VS 코드는 더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만의 지금 소스 트래킹 하게끔도 했고 그것도 놀랍기는 해요. 예전에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 이번에 나온 게 에이전트 패키지도 나왔고 에이전트 스크립트까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빌더에 들어가서 하나씩 토픽 생성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코드로 하면 돼요. 대단하죠? 그리고 세일즈포스 ID 엑스텐션도 나왔어요. 다들 쓰시죠? 네.
그리고 여기 주가 된 게 뭐냐? 그게 이 부분이에요. 이제 Salesforce DX 제품들도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non agentic 툴들이 있고 agentic 툴들이 포함이 됐고 이 agentic 툴들의 심장에 딱 중간에 Salesforce DX MCP 서버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얘네 Agentforce Vibes는 물론 Salesforce 제품이긴 하지만 아래에 있는 것들이 Salesforce 제품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연동시키고 확장시키고 하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더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Agentforce Vibes라는 Salesforce DX MCP 서버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거의 한문 사이에 떨어져서 앉아있고 개발을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물론 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협업이 그만큼 가까워요. 네. 그래서 Agentforce Vibes도 한번 서주시죠. 네. 계속 코바일럿이나 엔티그래비티나 그런 게 쓰지 말고 얘도 참 서주세요. 네, 형님들이 개발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DX MCP 서버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까 거의 제가 MCP를 설명하면서 배우셨던 세 가지 항목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툴, 컨텍스트, 프롬프트. 그러면 이 MCP 서버는 어떤 툴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롬프트를 가지고 있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형들이 더 나아갔어요. 어차피 90% 그 모든 일을 툴들이 커버를 해줄 수 있으면은 굳이 컨텍스트랑 프롬프트를 우리가 따로 개발해야 되냐 하고 툴만 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툴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툴들은 근데 여기는 1차 버전에 있는 툴들이거든요. 지금 있는 툴들이 가볼 텐데 일단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입이 열릴 거예요. 일단 기본은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무슨 툴들이 있냐? 제가 제 VS 코드나 아니면은 제 커서든 클로드든 아니면 아무튼 제 MCP 호스트에 제가 어떤 오그들에 연결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툴들이 있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A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A 프로젝트 일을 시키고 B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때 B 오그 프로젝트에 관한 프롬프트를 그냥 하나 윈도우에다가 보내면 돼요. 얘가 그 오그들의 리스트를 가져오고 그 오그에 어떻게 자기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토큰을 가져와서 접근을 할 거예요. 알아서. 유저네임은 사용자의 이제 그 세일즈버스에 있는 사용자 유저네임을 가져오는 거고 그거는 권한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retrieve 메타데이터를 했어요. 메타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요. 알아서. 우리가 자연어로 시키면. 메타데이터를 배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Agentforce Vibes로 잠깐 수정하고 얘한테 시키면 다시 배포도 해주네. 개발자가 필요하네. 아니죠. 아무튼 네. 조금이라도 위기감 느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도 간찰도 안 하네요. 네. 그 permission set을 부여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오그한테 query를 제가 자연어로 시킨 거를 자기가 SQL로 바꾸고 query를 해와요. 자연어 to SQL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에이펙스를 테스트 시켜주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우리가 처음에 MCP 서버를 연결할 때 어떤 툴들을 제가 쓸지 처음에 써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툴을 다 한꺼번에 다 올려버리면은 MCP 호스트가 조금 환상을 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여기 올려다가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많아요. 지금 가보면. 그래서 얘네들 합친 것들이 있어요. 이건 툴셋이라고 그래요. 얘네들 다 일일이 써도 되지만 툴셋을 쓰면 이거를 그룹핑 시킨 거랑 똑같아요. permission set 그룹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 오그 유저네임이고 메타데이터 안에 retrieve 메타데이터, deploy 메타데이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오픈 소스예요. 무슨 말이냐? GitHub에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이분들이 이 MCP 서버를 어떻게 개발했는지도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Node.js로 개발한 건데 그래서 파이썬이 아니라 npx로 쉐링시켜요. 이분들이. 그 다음 프로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뭐 인증이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르시죠? 아세요? 오케이. 그리고 Salesforce MCP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실제 GitHub에 올라와 있는 오픈 소스 사이트인데 여기는 근데 자주 오셔야 돼요. 얼마나 자주? 매주 보세요. 월요일. 왜냐? 업데이트 내용들이 여기다가 올라와요. 여기 쭉 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우리가 VS 코드나 클로드에 아까 GS 코드, JSON 쓴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되거든요. 끝. 어떤 식으로 실행시키냐? npx로. 아구멘트는 뭐 이런 식으로 시키고 aux 뭐 등등. 그다음에 여기 툴세트라는 게 있고 툴도 있어요. 즉 이 파라미터도 있는데 G 아닌 툴들도 올려요 여기다가 형님들이. 그냥 베타 버전인데 한번 써보고 피드백을 줘. 그런 것들도 써보고 싶다. 저는 상남자다 아니면 뭐 상여자다라고 하면 이거를 써서 그냥 메타로도 사용해 보셔도 돼요. 네. 근데 무슨 툴들이 있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씩 볼까요?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툴셋은 일단 안 보여주고 일단 DevOps 센터 툴셋 안에 여러 툴들이 있는데 다 non-GA이고요. 지금 GA인 거 두 개예요. DevOps 센터 머지 컨플릭트를 즉 머지 컨플릭트가 나면은 대신 해결을 해줘요. 얘는 이미 GA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resolve도 있어요. detect도 있고 resolve도 있고 이 두 개를 쓰면은 컨플릭트가 있으면 대신 해결을 해줘요. enrichment 툴셋가 있어요. 얘는 non-GA니까 일단 넘어가고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미친 것들이 나오는데 LWC export 툴셋이 있어요. 여기는 다 GA 됐어요. 뭐뭐 있냐? PRD는 뭔지 아시죠? 요건 마크다운 파일이에요. 이거 어떤 LWC인지 어떤 기능들 수행해야 될지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는지 그걸 자연어로 쓰고 시키시면 이 툴을 실행시키고 우리한테 LWC를 대신 생성을 해줘요. LLM한테 도와주죠. 즉 여기서 아마 이런 필드도 있고 이거랑 이렇게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라 라고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LWC 테스트를 실행시켜주는 것도 있고 근데 더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가 됐대요. 이 어디 갔지? 아래에 있네. Verify Aura라는 게 있는데 즉 아우라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LWC로 알아서 바꿔줘요. 그것도 추가됐습니다. 아우라 엑스퍼트 안에 있는데 오케이 여기 있네. 네, 트랜지션 PRD to LWC를 쓰면은 PRD를 자기가 써줘요. 아우라 컴포넌트를 쭉 읽고 그 다음 얘를 아까 우리가 봤던 PRD from PRD to LWC 툴을 실행시키고 LWC를 써줘요. 그것도 뭐예요? GA예요. 이 형님들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진도가. 아무튼 보시면은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 소스 코드를 대신 봐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대단한 것들이 뭐뭐 있냐 하면은 뭐 테스트는 사실 제일 쉬우니까 베리파이도 해주네. 자기가 체크하고 디플로이먼트 데이터, 리트리브먼트 데이터 우리가 이미 봤고요. 이번에 또 엄청 자랑스럽게 발표하시더라고요. 모바일 툴셋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형님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세일즈포스는 모바일로 엄청 강력한데 근데 모바일 위한 LWC를 잘 개발 안 하더라 개발자들이. 아니면 모바일 SDK를 잘 안 써더라. 그래서 그거에 이제 집중을 해준 부분들이 있어요. 모바일에 최적화된 LWC를 만들 때도 지금 보시면 다 GA예요. 가서 써보시면은 뭐 좋지 않을까. NFC도 있고 그 제어 펜싱도 있고 바이오메트릭스도 있고 우리 얼굴 데이터도 읽는 것까지 연결할 수 있다라고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써보면 좋지 않을까. 바코드 스캐너 개발해야 된다. 얘한테 시키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좀 위기감 느끼시죠? 네. 오케이. 아무튼 여기까지예요. 네. 이거를 근데 연결하고 써보는 게 일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하나만 그냥 보여드리고 그 다음 이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일반 세일즈포스 심플 프로젝트거든요. 여기 이제 연결하려면은 연결하는 게 더 쉬워지기도 했는데 우리가 엑스텐션을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세일즈포스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다 VS 코드를 많이 쓰니까 엑스텐션 아래에 가시면은 제 MCP 서버들이 여기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두 개만 쓰는데 근데 이 MCP 툴들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즉 여기뿐만 아니라 추가로 VS 코드 통해서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얘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고 지금 다 스토프도 돼 있는데 그 작동시키시고 그 다음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에이전트 포스 와이프스를 가지고 계시면은 세일즈포스 MCP 서버를 바로 인식을 해요. 아니면 여기 와서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실행됐어요. 여기서도 이제 실행시키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제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두 개 두고 있잖아요. 하나는 세일즈포스고요. 하나는 플레이라이트 MCP인데 이 플레이라이트도 되게 좋아요. UI 뭐 그 일 시킬 때 브라우저를 튀고 자기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뭔가 하더라고요. 네, 되게 좋은데 네, UI 테스트 하실 때도 쓰시면 되게 좋고요. 일단 저는 세일즈포스에서 지금 기본만 쓰고 있고 툴셋스라고 해버리면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물론 이거는 단점이 아까 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사실 한 50개, 막 60개 넘는데 그만큼 환상을 줄 수 있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제가 모바일 개발 안 하고 있다. 굳이 넣지 마세요 여기. 제가 왜 놓았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쓰시면은 새로 툴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만 근데 그만큼 LLM을 환상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네모를 만들 때나 아니면 개발할 때 그 테스트 데이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시키면 돼요. 얘가 실제 예를 들면 케이스 데이터를 제가 한 100개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1000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얘한테 그냥 analyze case object 이런 식으로 알리면은 자기가 알아서 그 툴들을 체인셋을 알아서 설정하고 알아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근데 한 번에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로로보스를 써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일즈버스 MCP 서버 보이시죠? MCP 서버에서 get username 툴을 먼저 실행시키고 그 다음 얘 기준으로 제 케이스 오브젝트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저기 있는 필드들을 구성하고 자기가 일단 먼저 제가 어떤 필드를 대해서 데이터를 해야 될지 안 알려줬지만은 그래도 required 필드를 먼저 아마 놓고 그 다음 또 이미 있는 데이터 인고 같은 것들을 자기가 만들고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 툴도 있거든요. 임포트 엑스포트 하는 툴도 있어요. MCP 걔를 활용해서 업로드를 아마 시도를 해볼 거예요. 근데 왜 느리지? 아마 와이파이 때문일 것 같은데 게스트는 잘 안 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일단 기다려보고 일단 얘를 멈추고 와이파이를 바꾸고 다시 해볼게요. 오늘 엔트로픽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얘가 하는 동안 질문들 받겠습니다. 얘가 멈추면은 맞추면 이를 그때 보면 되니까. 네, 그 명령을 통해서 객체나 필드 같은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 운영 환경에도 바로 다이렉트로 해석하기 가능해요. 가능할까요? 안 되죠. 내포가 안 되기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은 내포가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샌드박스에 하시고 샌드박스에서 이제 체인셋이나 아니면 다른 내포 방식을 활용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왜냐면 테스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으로 뭐 아닌데 프로덕션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API를 쓰니까 난 될 거예요. 네, 메타데이터 API를 썼어. 개발 코드 같은 거는 안 되겠죠. 아니요, 개발 코드도 내포를 테스트 클래스를 다 합치고 메타데이터 API를 아마 쓸 거예요. 얘가 디플로이 메타데이터 그 툴을 쓰니까 될 거예요. 네. 그럼 CI/CD 같은 거 굳이 구성 안 하더라도 그렇게 될까요? 토요 프로젝트면 가능해요. 토요 프로젝트면 본인의 오금면 가능한데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CI/CD는 하는 일이 다들 이제 그냥 오로지 배포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개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는 것 중에 일부예요. 제가 꼭 지켜야 되는 이제 정책들이 있고 항목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게 만드는 곳이고 CI/CD가 하는 일 중에서 배포나 하는 일이 10%도 안 돼요. 네, 나머지 90%는 제가 지켜야 되는 워크플로우나 뭐 실행시켜야 되는 테스트 클래스들이나 아니면은 린트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 코드에 보안 리뷰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CI/CD를 꼭 고쳐야 되는 게 맞죠. 보통 개발할 때 무조건 샌드박스로 하세요. 얘를 바로 프로덕션에 연결하고 막 놀면 안 돼요. 네. 아 저한테 물어보는구나. 일단 옐로우 하고 일단 자기가 알아서 막 뭐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일단 필드들을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필드들도 가져오고
에이펙스 스크립트로 뭐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니까 아마. 어디 생성했지? 아 그냥 코드 쓰고 오케이. 신기한 게 MCP에 있는 툴을 쓰지 말고 자기가 에이펙스로 가져오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아니면 제가 그 MCP를 이 친구는 뭐 하려고 하죠? 스크립트만 그냥 했어요. 코드로 생성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똑같은 걸로 했어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MCP의 모든 툴을 써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세일즈포스 MCP 서버의 툴이 한 60개 가까이 됐거든요. 제가 올 해버려서. 근데 무조건 적게 사용을 하세요. 네, 최대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MCP를 포기했고 자기가 지금 에이펙스 코드를 쓰고 제가 시킨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네. 또 질문. 다 아까랑 똑같죠? 부끄럽거나 아예 이해 못했거나.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많이 테스트해보고 직접 써봐야 사실 질문이 생길 텐데 네, 오늘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고 와주신 분들 네, 감사 다시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미팅은 4월에 네, 4월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과 같이 되게 흥미로운 주제를 또 선정을 해보고 네,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